大家好，我是 팅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한국인의 월 평균 급여 302만원, 이 급여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할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또 하나의 선진국이라고 전하며 GDP는 세계 2위인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 국민들의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 2018년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으로 17년 대비 4.6% 상승했으며 억대 연봉 근로자는 49만 명에 달해 한국인들의 월 평균 급여는 302만원, 중국 돈 2만 위안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도시 지역의 비사형 기업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82,461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했고, 사형 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9,575위안, 우리 돈으로 약 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비사형 기업 월평균 급여는 6,861위안, 한국 돈 약 116만원, 사형 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4,132위안, 한국 돈으로 약 70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월평균 급여가 중국 비사형 기업 근로자 대비 약 2.6배 높으며 사형 기업의 근로자보다는 4.4배 높은 수치로 한국의 월평균 소득은 중국의 중고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미국 BE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는 1,374억 명의 근로자가 있고 연평균 급여가 64,678달러로 17년 대비 3.2% 성장했으며, 미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5,389.93달러, 중국 돈으로 약 37,700위안으로 한국보다 19,300위안 더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을 미국, 한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크지만 중국의 소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격차에 낙담할 필요가 없으며, 개혁 개방 41년 동안 중국은 눈에 띄게 발전했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도 현저히 향상돼 공동의 부를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보러 가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사람들까지 합치면 중국인의 연평균 소득은 3만 위안도 넘지 못할 거다. 우리 집은 1년에 인당 고작 1만 위안이야. 어쨌든 우리 집은 넘었네. 무조건 3만 위안은 넘지. 심지어 더 많을걸? 재벌 한 명이 농촌의 1,000만 명이랑 맞먹잖아. 너 제대로 안 봤구나. 기사에서 한국은 1인당 평균 급여라고 했고 중국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인당 평균 급여라고 말했어. 그래서 2.6배 차이라는 거야. 이게 비교가 되냐? 물가를 비교해보자. 의식주에서 먹는 건 비싸도 다른 건 비슷해. 한국 물가는 진짜 높아. 살기 팍팍해. 아프리카나 가라. 한국은 물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야. 특히 먹는 거 놀라 죽을 뻔. 완전 동의. 화폐 실질 구매력을 봐야 돼. 나는 국영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심양시의 우체국 월급이 1,900위안 정도야. 내가 우리나라 연봉에 발목을 잡았네. 정말 미안하다. 각종 수당이 있잖아. 한국은 환경미화원, 땅에서 설거지를 해도 급여가 높아. 반면 중국은? 너는 이런 사람들의 급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냐? 육체노동을 격려하는 거야? 내 생각에 이건 너의 상상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설거지하러 가겠다. 한국의 근로자 임금은 국가에서 규정해줘. 시간당 7,000원보다 좀 더 많아. 중국은 41년 전에 소비 수준이 정말 낮아서 돼지고기가 한 근에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된 건지 한 근에 30위안이야. 비교가 안 돼. 지금 돼지고기 한 근 가격이 옛날 월급이었지. 41년 전에는 하루 일하면 돼지고기 한 근 살 수 있었지. 집값은? 미국, 한국의 집값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나? 현재 베이징에 한 평에 몇십만 위안 하는 집들은 이미 서울을 뛰어넘었지. 중국은 연봉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 아니다. 평생 동안 300만 모은 사람도 보기 힘들 듯. 옆 나라 한국은 선진국이야. 우리와 한국의 격차는 엄청나지. 난 월급 718위안 받던 실직자인데 돼지고기도 못 먹어. 그럼 쥐고기 먹으면 되겠네. 우리 아빠는 66세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하시고 한 달에 3,000위안 버시지만 우리 아빠는 불평도 없으시고 이런 사이트도 안 하시고 열심히 일만 하시지.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네. 중국 평균은 마인과 같지. 너도 노력하면 마인이 될 수 있어. 솔직히 내가 사는 도시는 연평균 소득이 3만 위안 넘는 사람도 드물어. 중국은 보통 국수 한 그릇에 8위안에서 10위안 정도 하지만 한국은 한 그릇에 35위안 정도 해. 내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한 지 3년 넘었는데 매번 귀국할 때마다 한국 물가는 너무 비싸다고 원망하더라. 한국에서 한 달에 5,000위안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3,000위안으로 생활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난 주로 장봐와서 집에서 밥해 먹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물가가 중국보다 3배는 높은 것 같아. 한국에서 수박 한 통이 100위안이야.
중국은 박봉에 물가는 비싸서 하루 종일 생계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피로만 쌓일 뿐 행복은 찾기 힘들지. 걸핏하면 평균급여로 국민의 수입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평범한 월급쟁이들에게 평균급여는 모두 비현실적인 꿈이다. 판창재앙과 야오밍의 키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90대인데 이게 판창재앙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고기를 먹거나 과일을 먹는 건 모두 사치 같던데 우리 중국에서는 매우 평범한 일이잖아. 그래서 난 중국인으로 사는 게 좋아. 물가를 비교해보라니까. 우리 집은 평균 급여에도 못 미치네. 나는 하루에 300위안, 한 달에 7,000위안 정도 버는데 이 정도면 고소득에 속하지. 우리 집은 3명이고 나 혼자만 돈을 벌고 있는데 평균이라고 할 수 있지. 다른 나라 기준으로 중국을 엮지 마라. 1인당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중국의 많은 농민들은 출근을 하지 않으니 분명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야. 중국인들 월 평균 급여가 3,000위안만 돼도 완전 만족스럽겠다. 평균 급여 같은 건 개소리다. 고소득층들은 1년에 몇백만 위안 벌겠지만 환경미화원이나 노동자들은 1년에 고작 2만 위안 번다. 역시 선진국이네. 중국은 멀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노력하면 시간당 60위안 벌 수 있는데 베이징에서는 야간에 창고에서 아르바이트 뛰어도 시간당 17위안 벌어. 격차를 좀 봐라. 한국의 물가 수준을 봐야지. 특히 일상생활 물가 말이야. 돼지고기 1kg에 200위안이래. 급여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다는 거지. 이렇게 큰 나라의 GDP와 한국 GDP를 비교하냐? 재밌네. 흑룡강성은 월 2,000위안 정도가 보통이야. 한국의 면적이 짱수성보다 크고 인구도 짱수성보다 2천만이나 더 많아. 삼면도 바다고 부유한 건 매우 당연하지. 중국 1인당 급여를 어디서 계산했길래 저렇게 높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차이가 분명 엄청날 거다.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 이런 게 바로 격차라는 거지. 기름값, 물값, 전기료는 우리가 한국보다 더 비싸. 나랑 마인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우리도 몇백억대 재벌이야. 한 달치가 내 반년치네. 난 시골에서 닭 키우고 있는데 1년에 3만 위안보다 조금 더 벌어. 도시만 놓고 말하네. 농촌은 감히 포함을 못 시키겠나? 나는 예전에 빈농 세대로 지금까지도 빈민이야. 아마도 너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몇 평도 안 되는 땅으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 부양하기도 어렵지만 나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너가 평균을 말하면 나는 웃으면서 내 생활은 언제쯤 좋아질까 다시 생각해. 전부 평균적인 결과들. 여전히 꿈속에 있구나. 인구는 역시 적은 게 좋아. 그래야 외국과 같이 발달할 수 있다. 일본 인구가 적냐? 인구가 적으면 어떻게 소비를 촉진하고 누구한테 생산한 물건이나 집을 팔겠냐? 사람이 많은 걸 원하냐? 어딜 가도 미어터지는데 사용한 자원들은 다음 세대에게 가불한 거야. 인구가 자원이야, 짐이 아니라.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좀 넘지만 고도로 발달한 복지국가다. 호주도 인구는 2천만 좀 넘지만 역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이고 세계 어떤 나라가 인구에 기대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냐? 이게 인구가 적고 많고의 문제냐? 어떤 사람인지 봐야지.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고 능력 없는 사람은 적을수록 좋지. 그래서 지금은 모두 돈을 못 벌고 사람이 적어져야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는 물가와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있어.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을 고려하면 우리가 훨씬 앞서 있는 거야. 한국 고소득층은 20년 전에도 한 달에 2만 위안 벌 수 있었어. 내 친구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금 얼마 버는지 알아? 한국에서 설거지만 해도 중국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이 벌어. 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 선진국 수준이네, 평균이. 미국과 심천의 소비 수준은 같아. 집값을 포함해도. 다만 미국의 급여는 중국보다 몇 배는 높지. 중국은 40년 동안 생활 수준이 확실히 엄청나게 향상됐어. 나의 조국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발전 속도를 유지해서 서민들이 더욱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급여가 높을수록 물가도 높아지는 거야. 물가를 낮추고 싶으면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소비해줘야 해. 관건은 역시 실제 구매력이지. 아님 비교할 수 없지. 잊지마, 한국은 하루 8시간 주 5일, 중국은 하루 12시간 주 6일. 차이가 적은 게 아니야. 자신을 속이지 마. 어쨌든 중국 대륙에 몇백억대 부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아. 중국인은 결코 도달할 수 없어. 중국도 돈은 많아. 머릿수대로 국민들에게 좀 나눠줘야 한다. 물가도 고려해야지.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우리는 물가가 낮잖아. 중국 월 평균 급여가 저렇게 높다고? 이걸 누가 믿냐? 아무튼 나는 안 믿는다. 임금의 증가 속도는 물가 및 의료, 교육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낮고 평균 연봉 3에서 6만 위안은 여전히 고연봉에 속하지. 이 정도도 못 버는 비율이 훨씬 크다. 시간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오늘의 중국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댓글들을 보면 중국인들은 중국의 급여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소득 대비 물가가 높아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은 고기나 과일도 좀처럼 먹기 힘들다고 오해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 50만 원도 못 번다는 댓글을 보고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도 과일로 사치 좀 부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